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이고요. 오후 6시 29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새벽에는 제가 그 빅타임을 좀 해보려고 영상을 조금 땡겨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움직임 자체는 어저께는 이제 39,000까지도 38,800 그 정도까지도 깨졌었는데, 다시 이제 또 반등을 해서 요 반등을 해서 이제 4만 위로 안착을 했고요. 39,000 요 라인이 좀 굉장히 중요한 좀 분수령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곰들 그리고 황소들의 싸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까지 지나고 월요일 진입하고 나서 거래량이 다시 돌아왔죠. 주말에는 진짜 5억 달러 바이낸스 기준 테더마켓 비트코인 페어로 5억 달러면 진짜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5억 달러까지 떨어져서 저도 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구나 했었는데, 다시 또 거래량이 돌아왔고, 확실히 이제 그런 것들만 봐도 뭔가 큰 자금들, 뭐 기관 자금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시장에 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게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움직임 자체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죠. 저번 큰 하락 이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움직임 자체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요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작년 이제 조정 이후 3개월 조정 이후 상승을 했었을 때는 이제 저점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약간 하방세기로 가는 움직임이었죠. 근데 하방세기 같은 경우는 그 끝에서 이제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제 상방세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상방세기죠. 하락 그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위로 막힌 거는 동일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상방세기에서는 끝에 이제 좀 하락 움직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이랑은 조금 비슷한 듯 다르긴 합니다. 일단 5월 뭐 이제 이런 거는 단순 차트로만 분석했을 때 그렇게 좀 보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지금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같이 또 보시는 게 좋겠죠.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 상해 이제 뭐 막 그 봉쇄 이런 이슈들도 포함이 돼서 뭐 공급망 이슈가 또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5월, 6월, 7월 금리 인상 이슈, 심지어 뭐 0.5에서 0.75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좀 보수적인 포지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확실히 또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게, 작년 초반에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자금들이 들어오고 좋은 코인들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바이낸스 코인 자체도 진짜 많이 올랐었잖아요. 바이낸스 코인이 이제 거의 10배? 그때 당시는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작년 초입니다. 이게 작년 1월, 그래서 40달러 30달러 40달러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거의 700달러 좀 안되게까지도 올라갔었죠. 저도 분부로 되게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분부가 예전부터 제가 좀 좋아하던 코인이어가지고 많이 벌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내고 이 정도 또 석가빔 이후로 같이 떨어지고, 이때는 사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그 이더리움 말고 경쟁 대체제가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경향도 있었죠. 그리고 이후로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 이 정도 구간에 와 있는데요. 분배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코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어쨌든 넘버원 바이낸스의 이제 거래소 토큰이고, 동시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자체 레이어 1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속적으로 소각을 계속하고 있죠. 분기별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은 19번째 소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인데 22년 1분기 1, 2, 3월 거를 이제 소각을
하는 거죠, 4월에. 그래서 19번째 소각인데 보시면은 거의 180만 분부, 이게 지금 따지면은 7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 분부를 소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소각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음 분기 소각, 또 다다음 분기, 다다다음 분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각이 되는 그 모델을 가지고 있고, 저번 분기였나요?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또 새로운 모델을 넣었었죠. 이거 뭐 거래할 때마다, 뭐 가스비 낼 때마다 추가로 분부 소각 이 되면서 더 많은 분부를 소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고, 그래서 청펑자오 같은 경우도 이제 말을 하는 게, 우리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분부 같은 경우 이제 디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토큰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비트도 반감기라는 그 특색을 가지고 있고, 이더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모델을 집어넣어서 소각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2.0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발행보다 소각량이 더 많아져서 디플레이션 모델 완벽하게 갖춰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좀 소각 모델에서도, 그러니까 토크노믹스 모델에서도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코인이죠. 그래서 분부 이슈가 있었고, 이제 분부 이슈 말고도 바이낸스 이슈를 한번 또 볼게요. 바이낸스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건 없고, 최근에 이제 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치가 오르고 있는 GMT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신이죠. 이게 솔라나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 자체는 출범을 했습니다만, GMT라는 토큰은 바이낸스 런치패드로 이제 데뷔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때 당시라고 해봤자 한 달 조금 됐네요. 한 달 조금 전에,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프로젝트를 좀 괜찮게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래 같은 경우 바이낸스 런치패드 합니다, 뭐 신청해보세요 라고 넘어갔을 텐데, 이거는 조금 스테픈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제 원칙상 이제 뭐 이런 알트들에 좀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좀 그런 이슈가 있어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보니 아깝다, 할걸, 껄무새가 됐는데, 만약에 상승장에 있었으면은 저는 무조건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었을 것 같아요. 뭐 껄무새긴 합니다만, 근데 보시면 이게 왜 언급을 이렇게 또 하냐, 뭐 우리가 GMT를 좀 아쉽게도 보냈지만, 결국에는 이런 바이낸스에서 주도하고 출시하고 바이낸스랑 엮이는 프로젝트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치패드류 출신 코인들이 전부 다 뭐 떡상을 좋게 한 건 아닙니다만, 보시면은 스테픈 전에 이력들을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 뭐 펜 토큰은 좀 그 제외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펜 토큰 말고 리오킹 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P2E죠. 그리고 뭐 이것도 뭐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관련 뭐 프리투 플레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갖고 있고, 펜토큰, 그리고 뭐 베타 파이낸스, 뭐 코인98 같은 경우는 디파이라든지 뭐 랜딩 플랫폼 이런 쪽이죠. 그리고 토코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래소 토큰으로 출시가 됐었고, 리니어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디파이 쪽에 속하고요. 대구 파이낸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 펜토큰, 그리고 세이프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디파이 쪽에서도 월렛에 속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가지고 왔었고, 엑시가 여기 있네요. 엑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P2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캐치를 못했을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엑시도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신의 P2E였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뭐 인젝티브 프로토콜도 뭐 디파이 쪽이죠. 그리고 뭐 디파이,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타버스, 카르테시도 레이어 2 쪽으로도 볼 수 있겠죠. 와즈르 X 거래소 토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여기서 뭐 밴드 프로토콜이나 뭐 펄린 말고도 엘론드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었죠. 레이어 1, 하모니 레이어 1, 매틱 레이어 1. 그러니까 보시면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신들이 굉장히 짱짱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승률이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 보시면 대박 난 애들이요. 벌써 하나, 둘, 셋. 제 기준 대박을 좀 할게요. 이것도 마지렉스도 사실상 전거점으로 대박이죠. 넷, 샌드박스 다섯, 엑시 여섯. 보시면은 네. 그래가지고 스텝은 일곱. 벌써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이렇게 좀 주도하면서 런치패드 같은 좀 거창한 그런 쪽으로 나오는 프로젝트들을 잘 보시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우리가 이제 뭐 투자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 방향성들 바이낸스라든지 뭐 코인베이스 그리고 뭐 굉장히 이런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상장하고 뭐 밀어주고 투자 받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유심히 보면서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는 좀 레이어 1이라든지 레이어 2를 좀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거래소 토큰이라든지 이때 한창 또 막 거래소 막 붐업이 있었을 때잖아요. 그럴 때는 막 거래소 토큰 가져오고 또 샌드박스라든지 뭐 엑시 가져올 때는 이런 개념들이 처음 나왔을 때 메타버스라든지 P2E 처음 나왔을 때 가져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펜토큰을 좀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디파이류 한창 붐업이 될 때 또 디파이를 많이 가져오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M2E 스테픈 가져오는 것도 지금 뭔가 시점이랑 리오킹이라든지 이런 복시라든지 이런 것들 가져오는 타이밍도 딱 P2E, M2E 뭔가 플레이를 통한 어떤 그런 버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바이낸스가 굉장히 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참고하는 데 있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되게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테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가 9시 맞나요? 9시에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 로터리를 넣었던 그 당첨 발표가 나오는데 거의 경쟁률이 200대 1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확률이 적고 요게 내일 또 요건 선착순 구매로 그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하는 것들이 어쨌든 아식스에서 스테픈이랑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이제 그 한정판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뿌리는 건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2010개 오늘은 1000개죠. 그래서 내일은 2010개를 갖다가 이렇게 0.5 분부에 이제 현작수 판매를 합니다만 요거는 거의 아마 보시 쓸어갈 거긴 해요.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보시면 FTX에서도 니오 프로토콜을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팟 마켓으로 상장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언급을 많이 들었었던 친구들이 이제 스테픈 그리고 뭐 루나 역시나 또 반등 장대 괜찮죠. 니오 프로토콜도 반등 괜찮게 해주고 있고 하락률이 굉장히 방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에이프코인이라든지 이런 토큰들 지금 보시면 마켓캡으로만 봐도요 24시간 반등 기준 어제 거 보면은 스테픈, 루나 딱 나오죠. 뭐 니오 프로토콜 있고 에이프 있고 그러니까 24시간 기준으로 상위 10개 안에 중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계속 그 어떤 그 주기별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방어력도 좋고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위주로 좀 반등 상승에서 많이 먹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봤더니 니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도 있었고 보시면 또 거래소 상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구매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니오 프로토콜의 이제 생태계에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레이어 1이고 이런 레이어 1들이 이제 그 성장을 해나갈 때 그 생태계 안에서도 분명히 먹거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솔라나가 한창일 때 솔라나 안에서 디파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죠. 루나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창이고 최근까지도 루나 기반 뎁코인이라든지 관련 그런 프로젝트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먹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니어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뭔가 어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는 해요. 뭐 디파이 TPL도 굉장히 낮고 뭐 딱히 제가 알기로 뭐 NFT 이런 류도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제 보통은 덱스, 그러니까 디파이 쪽 코인으로 프로젝트로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 쪽에 관련된 친구가 이 코인입니다. 레프 파이낸스라는 이제 REF라는 토큰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 니어 기반으로 이제 출시가 되어 있는 이제 그 덱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뭐 풀이라든지 뭐 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니어 쪽에서는 TVL 가장 높게 가져가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 코인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런 건 보통 찍먹입니다. 뭐 많은 돈으로 사는 건 아니고 좀 여유 자금으로 갖다가 이렇게 좀 매수를 해서 뭐 한 2, 30%, 3, 40%만 먹어도 땡큐 하고 이렇게 좀 익절을 하는 그런 토큰인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명명을 하자면 이런 것들을 약간 좀 트렌드 매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해볼게요. 그리고 앱토스, 최근에 이제 앱토스라든지 뭐 에브모스라든지 뭐 또 뭐가 있었죠? 뭐 스타게이트 쪽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신생 코인들이 계속 나오는 과정에서 좀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 프로젝트 좀 괜찮다고 하더라. 뭐 자세한 우리가 자세한 기술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굉장히 좀 많은 금액으로 굉장히 짱짱한 VC들한테 투자를 받고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끌고 가는 그 리더들이 좀 이름을 좀 날렸어.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토스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트넷을 거치면서 추후에 이제 메인넷까지 언젠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예전에 많이 소개해드렸었던 몇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애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처음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솔라나 루나 이런 애들이 갑자기 딸랑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누적이 되고 개발이 이게 진행이 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테스트넷, 메인넷 이런 것들을 거치고 출시가 되는 것도 있고 먼저 뭐 토큰을 물론 파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토큰 세일이라든지 토큰 출시 이후에 매수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영상에서 이제 윤석열 관련 ICO, IEO 허용 이런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국내 ICO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내에 아마 허용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되면은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IEO를 먼저 좀 허용을 하는 그런 그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IEO가 허용이 된다면 이제 뭐 비트라든지 뭐 빗썸 쪽에서 진행이 되겠죠. 보통 그런 이제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그런 거래소들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분명 이제 지금까지는 뭔가 불법이고 이래서 못 들어왔었던 대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토큰 런칭을 욕심을 낼 거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기존에 뭐 위믹스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이런 토큰들만 해도 벌써 자기네 그 주가 시총이랑 별개로 코인에서 또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욕심을 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또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의 기회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김치 코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초기에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먹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EO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업비트에서도 그것들을 분명히 준비를 할 거고 많은 기업들이 업비트를 통해서 IEO를 당연히 원하겠죠. 규모가 크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뭐 주식 상장하거나 이런 것처럼 할 텐데
거기에서 분명히 또 펌핑이 나올 거고 괜찮은 이제 프로젝트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겠죠. NF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전히 뭐 운버드 있고 뭐 무라카미 같은 경우도 출시가 바로 됐고요. 경쟁이 굉장히 셌는데 다계정 하신 분들은 이제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다계정을 안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된 분들도 있고요. 저 아는 사람의 지인은 한 계정 했는데 한 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나가지고 좀 시드머니 늘렸더라고요. 그리고 뭐 클레이튼 쪽에서는 뭐 선미아가 250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좀 조정을 맞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저번에 이거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픈시와 이제 협업을 해서 리스팅을 했습니다만은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적은 수준인데, 요게 그 이유가 이미 솔라나 같은 경우 솔라나 자체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고 기존에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있죠. 매직 에덴이 지금 거의 주름 잡고 있는데, 과거에 솔라나트라는 솔라나 기반 NFT 거래소가 많이 이제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직 에덴에서 다 흡수를 해가지고 꽉 잡고 있어서 오픈시에서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죠. 솔라나 기반의 이제 그 거래량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오로리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그림 신디케이트라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떴어요. 뜬 이유가 이제 그 문버드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랑 좀 연계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라서 갑자기 이제 좀 많이 올라온 모양새이고요. SMB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죠. 뭐 디갓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디제너레이션 에이브 아카데미 데겐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전통적으로 양히어로라든지 뭐 갤럭틱 게코 보류쿠라든지 굉장히 좀 익숙한 친구들이 많네요. 솔라나 쪽이 확실히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솔라나 NFT로 많이 입문을 했어가지고 이제 그리운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메모장에 살짝 썼습니다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무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용하실 수 있으면 이용하셔서 수익을 내는데 최선을 다하셔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지금이 좀 횡보장 그리고 하락장이기도 한 시장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한 곳에 좀 매몰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NFT에서,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NFT 시장으로 시작을 해서 본인은 NFT만 익숙하니까 NFT만 하고 실제로 NFT 수익을 잘 내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드가 커지고 뭔가 진짜 다음 사이클에 장이 오고 뭔가 다른 섹션에서의 이제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NFT가 좀 그게 심한 것 같은데, NFT에서 너무 매몰돼가지고 다른 것들에 대한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NFT 그게 뭐 디파이가 될 수도 있고, 디파이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지금 장이 조금 심심하니까 그냥 나 앵커에다가 몰빵해가지고 앵커 이자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앵커에 넣는 것 자체는 좋은 전략입니다만, 앵커에 넣어놓고 뭔가 마치 시장을 잠깐 떠나 있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플레이 자체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앵커에 만약 그렇게 돈을 넣어서 본인이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저는 앵커에 넣는 걸 비추해요. 그래서 앵커에다가 이제 여유 자금으로
디파이 이제 자금 굴리는 건 좋은데 뭔가 이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 한 곳에 메모리 돼서 그게 뭐 디파이든 NFT 시장이든 그래가지고 막 다른 뭔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는 뭔가 런치패드라든지 뭐 이런 에어드랍이라든지 래플 이벤트 응모 이런 것들 놓치거나 혹은 또 이런 거에만 막 매몰돼가지고 NFT 시장 못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견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레벨이 올라가면은 결국엔 매매예요, 사실. 결국에는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시드가 지금 뭐 몇천 달이면 뭐 물론 지금 NFT에서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투자금 대비. 근데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막 내가 시드가 이제 억 달이가 돼. 그러면은 사실 NFT에서 물론 몇백 먹는 거 크죠. 근데 몇백 먹는 거보다 매매로 10% 20% 먹는 게 훨씬 크거든요. 만약에 내가 시드가 천만 원인데 1000만 원 그리고 1억 10억인 분이 있어요. 당연히 1000만 원인 분은 이제 NFT에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무라카미라든지 뭐 문보드 운 좋게 한번 먹거나 뭐 좀 이따가 있을 스테픈 이런 거 한번 먹는 게 굉장히 크겠죠. 근데 시드가 만약에 10억이야. 그러면은 그거 한번 먹는 게 물론 크지만 액수는 크지만 10억 대비 수익률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반등 매매라든지 트렌드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10% 20% 땡겨오는 게 훨씬 큰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게임 할 때도 사냥타워가 있잖아요. 사냥타워가 초반에는 이제 여기서 사냥을 하다가 랩이 높아지면 좀 고렙 사냥터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 처음 사냥했던 곳이 익숙하고 내가 여기서 편하니까 여기서만 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것들을 공부를 좀씩 하시고 익숙하게 잘 다루는 그런 레벨로 가는 그런 투자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뭐 메타버스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나온 메타버스를 하라는 건 아니고 메타버스를 좀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도 뭐 샌드박스가 나왔으면은 샌드박스 플레이 해보고 샌드박스 다 계정으로 또 몇백 몇천 원 땡긴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샌드박스 안에 있던 에어드랍이나 래플 응모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알파 패스 같은 거 뭐 응모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뭐 또 돈 땡겨오고 최근에는 뭐 M2E를 갔다가 P2E나 M2E 갔다가 실제로 참여해봐서 뭐 그게 스테픈이 됐든 뭐가 됐든 또 돈을 버는 분이 계시고 NFT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좋은 기회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드렸던 앵커라든지 혹은 디파이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농부들이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각자 전공이 다릅니다만 이제 우리가 좀 지향을 해야 될 건 매매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매매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단타를 하는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선물 마진으로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거 두 개는 조금 비추긴 해요. 그리고 가치 투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요거 말고도 뭐 트렌드 매매라든지 반등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를 좀 위주로 하고 상승장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요거 세 개 포함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좀 뭔가 매수할 만한 사이즈가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컴투스라든지 뭐 넷마블, 네오핀, 뭐 아이템 큐브, 뭐 에이프 코인, 뭐 스테픈 또 뭐가 있어? 뭐 니오 프로토콜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반등 매매. 좀 비트가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 좀 할 것 같아. 움직임 괜찮을 것 같아. 조금 과감하게
뭐 비트라든지 이더라든지 혹은 더 과감하게 알트, 지금 최근 폼이 좋았던 루나, 니어 프로토콜, 뭐 솔라나,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에이프라든지 뭐 GMT, 스테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 김프 이런 것들은 좀 더 큰 범위에서 관점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막 이거에 지금 매몰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 시각의 전환이라든지 투자의 전환 안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